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이.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윤명철입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주전공은 동아시아 해양사 고구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으로서 다양한 부분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하나는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명제를 갖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 있었던 우리 민족과 또는 인류의 역사적 사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미래적 가치도 또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룰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아시아 해양사와 고구려사를 비롯해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 그리고 동아시아 일본사를 비롯한 동아시아 역사를 다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사상을 다룰 예정입니다. 인류 역사는 실제적으로 사생 역사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 민족이라든가 또는 동아시아, 유라시아 세계의 사상과 논리에 관해서도 탐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사학은 행동학이라는 명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역사는 연구실이라든가 또는 사료 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장은 직접 답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역사학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접근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과 생생한 대화 또는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한반도와 함께 일본 열도 그리고 동아시아 해양 뿐만 아니라 만주 일대를 거쳐서 유라시아 전 지역을 그동안 많이 답사해 왔습니다. 따라서 유라시아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여행기의 형식이라든가 또는 탐험의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갖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서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학문적 연구 성과와 함께 또는 행동과 실제 경험의 결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의 말과 또는 행동과 연구 성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유라시아 세계의 역사와 문화와 사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국제관계의 실상들을 같이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아주 예민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의 해양 영토 분쟁의 상황과 역사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이 되는 것은 영토 갈등이 되는데요. 현재 11개 지역에서 영토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서 8개가 바로 동아시아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관돼서는 우리는 합해서 4개 정도의 지역에서 영토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양에서는 바로 독도 문제와 함께 이호도 영토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룰 것이고요. 또 하나, 이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동아시아에 있었던 다양한 영토 분쟁 상황들을 개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전체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영토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찾겠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역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동시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과거의 상황 속에서 또는 한 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면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현재 11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동아시아 영토 갈등 문제는 사실은 과거 역사부터 있었던 것이고, 특히 직접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강의에서 현재 동아시아 역사 갈등의 현상적인 상황도 구체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약 150년 전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는 물론이고 당 유라시아 전체 세계와 연관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아시아를 둘러싼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른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대 체제였었는데 말 그대로 1991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세계화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초기 일부 기간 동안은 미국이란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중국의 부상이 눈에 띄게 드러났고, 지금은 일부에서는 비록 타당하진 않지만 지투란 용어가 쓰일 정도로 중국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성장,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는 세계 질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직결되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연관이 되어 있고, 동아시아에서 질서가 재편되고 국제 질서가 급변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단순한 위상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 또는 운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아시아 또는 세계 질서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입지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첫 번째, 우리와 직접 연관이 깊은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성장, 군사적 팽창, 그리고 그들이 벌이는 영토 갈등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동아시아에서 특히 우리 민족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일본인데요. 일본의 경제적 성장과 일본의 경제적 추락, 그리고 다시 미국과의 연관 속에서 부상하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등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그들이 벌이는 영토 갈등도 한국과 일본,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 이런 각도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것은 일본과 중국의 영토 갈등, 즉 센카쿠 조도 영토 분쟁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할 경우에는 동아시아 전체는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도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나라는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사실은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우리 민족의 운명 또는 동아시아 질서와 직접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독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독도 문제는 당시 조선과 일본 또는 일본과 러시아 이렇게 간단히 보는 경향이 있지만, 거기에는 바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라는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러시아의 강력한 남진 정책 또는 해양 진출 전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지금 21세기에서도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그들과 가지고 있는 영토 분쟁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간과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러시아와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만강 하구에 있는 녹둔도 문제인데요. 녹둔도는 원래 조선의 영토였습니다마는 구 한말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즉 19세기 중후반기에 중국과 즉 청나라와 러시아의 영토 분쟁 과정 속에서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영토권을 또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미국의 문제인데요. 미국은 우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지역을 두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미국은 북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은 실질적으로 북태평양뿐만 아니라 동해의 해양 질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흔히 말하는 독도 갈등에도 미국의 영향력이 작동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에 와서도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 질서 재편 전략,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더불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에 힘을 구사하고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첫 번째는 중국, 두 번째는 일본, 세 번째는 러시아, 그리고 네 번째는 북한과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미국의 국가정책과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동남아시아가 되겠는데요. 동남아시아도 역시 우리랑 관련이 깊습니다. 이미 선사시대부터 동남아시아 지역과 우리 지역 간에는 해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류가 있어 왔고요. 특히 20세기 후반부에 동남아시아는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 그리고 중국의 베트남과의 영토 갈등,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항상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과 우리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영토 갈등, 그리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갈등, 그리고 일본과 중국 간의 영토 갈등이 재현되거나 확장된다면은 바로 우리의 수출입 무역 항로와 직결되거나 또는 그 외에도 우리의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데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 질서 상황과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영토 갈등과 역사의 문제를 150년 전부터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을 포괄하면서 이 현상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5,000년을 말하고 있어